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봬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 그럼 오늘 사연부터 먼저 우리 애청자분들께 전해드릴게요. 10년차 학원 강사입니다. 몇 달 전 저의 첫 직장이었던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퇴사할 때 원장님과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평소에 학원 운영 방식이나 수업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자주 부딪혔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학원을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가장이라 또 오래 쉴 수가 없어서 바로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새 학원에서는 연봉도 오르고 또 제 수업 때문에 학원생들도 많이 늘어서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학원 원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저를 고소하시겠다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전 학원의 기출 문제와 학원생 명단 등을 외장하드에 저장해서 일부 사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솔직히 그 자료는 제가 그 학원에서 일할 때 직접 전부 다 작성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학원가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요즘은 뭐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예. 주변에서 이렇게 이직하고 이와 관련된 일들이 종종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네, 사안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은 이제 현재 법제상으로는요. 민사상, 형사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자, 일단 전 학원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퇴사할 때 가지고 나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네. 사용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야근까지 하면서 내가 만든 자료인데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만들었나? 이렇게 어. 생각하실 것 같고 네. 퇴직후에좀 이거 쓴다고 뭐 그게 그 대단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동종업계로 이직할 경우에 영업 비밀 침해로 형사처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잡고 있고요. 네. 자,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까지는 안 돼라고 하더라도 이거 중요한 영업용 자산 아니야?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예.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형사 책임을 지니까 불법 행위가 되죠. 민사 소송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나올 수가 있고. 네. 자, 그게 꽤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되는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업 비밀 침해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뭐 이제 보시면 예. 영업 정보 또는 기업 비공개 정보를 절도 사용한다. 절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보 절도. 정보 절도. 네, 이게 딱 한번 생각해 두시면 예. 좋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이니까 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네. 영업 비밀이라는 게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등록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핵심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하는데요. 네. 자, 우리가 특허, 저작권 이건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등록돼 있고 공개돼 있는 정보입니다. 네. 배타적이긴 한데 이제 이거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네. 자, 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그러면 치킨 레시피 이렇게 하니까 아주 뭐 꿀맛이야 이런 맞아요. 거. 배터리 만드는 회사라면 이제 화학 성분, 설계 도면 뭐 이런 관련된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이제 기술 정보라는 이제 영업 비밀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런 영업 비밀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또는 나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은.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모든 것들을. 네, 노하우 중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거를 갖고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일부 고위 임원, 이사, 뭐 전무님이 나가신데 예. 그럴 경우 이렇게 봤는데 또 기술 연구직 중에서 뭐 연구 책임자가 나간다, 주요 연구자가 나간다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네. 좀 문제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 좀 과도하게 사회 전반으로 다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 막 일반 직원, 막내 사원 막 나가는데 이것도
퇴사 후에 관련된 영업 비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 막 이거 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따져봐야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학원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 근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직을 제한받는다는 거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이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정보라는 게 전부 다 영업 비밀로 다 인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세 길드로 돌아가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끼리 하해 먹자.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러면. 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원이 영업 비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또 보호해야 될 만한 건지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런 뭐 병업 비밀만 이제 빌미 삼아서 직원들에게 이직하면 안 돼. 너 몇 년 쉬어. 네. 그럼 몇 년 쉬고는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어떤 정보가 영업 비밀로 인정되려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뒀습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영업 비밀 3대 요건을 자꾸 완화하려고 해요. 기득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화하지 않을수록 좋죠. 그렇죠. 요건이 쉬우면 영업 비밀이야 하기 좋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비공지라는 거는 해당 정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건 비공지인가 공지인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자, 경제적 유용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여야 된다. 근데 이거 경제적 가치 따지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 따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이 그 정보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근데 상당한을 빼자. 그냥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을 했다. 뭔 노력? 이렇게만 돼도 영업비밀 인정돼야 된다. 이런 추세가 법원과 정부 정책 방향에 좀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애매하죠. 네, 이거 어떻게 수치화해서 다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거. 근데 사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학원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학원생 명단들, 기출 문제, 요걸 퇴사 후에 사용했다가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종이 다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에 총체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학원. 경쟁이 아주 치열한 업종 중에 하나고 저출산 이것 때문에 뭐 아주 심각하죠. 진짜 맞아요. 자, 인기 학원 강사 이직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해당돼서 뭐 끌고 가야 따라간다.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현혹시켜야 따라간다. 네, 세 번째 거는 많이 처벌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제재해야 되는 거긴 한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용해서 경제 강원 인기 강사 스카우트하거나 학원 창업하면서 학생 명부를 빼오는 자,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학원생 현황 파일이 무조건 영업 비밀에 해당되느냐? 그걸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본 판례가 있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은 변호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 증거자료, 주장 논리를 개별적으로 다 정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 그 학원장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형사 고소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때는 처벌 수위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은데요. 오, 그래요? 영업비밀 무단 사용하거나 침해했다 각각 행위로 보거든요.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할 수 있게끔 엄청 세게 처벌을 해요. 그러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 안 돼도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버리거든요. 그것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네요.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적용할 때 사실은 이게 인정되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것도 좀 까다로워야 되고 적어도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정될 때도 입증이 잘 돼야 되는데 대체로 그렇다라고 해서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수사 단계에서 촘촘하게 세우시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이 보여요. 자, 중요한 거는 그거 어떻게 입증을 하고 서로 싸워야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자, 손해 주장하는 측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가? 매출 감소했는데 내가 뛰어나서 매출이 감소한 거야. 내가 이동했으니까. 그럼 사실은 내가 이겨요. 근데 내가 좀 설득도 하고 유도도 했어. 그랬던 부분이 있다면 반반이에요. 5대5 게임이겠죠. 자, 근데 내가 그 학원을 약간 애들한테 비난도 하고 학부모한테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없는 사실까지도 좀 섞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학원 기출문제 자료 사용하고 명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한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고 모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느냐. 요게 중요해요. 학생 모집할 때. 네, 모집하는 방식이 부정한 경쟁 행위를 썼느냐. 예. 그래서 손해배상의 부담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고요. 자,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학원장님 오해 풀어드리려고 전화하시는 건 좋은데 예. 거기서 불필요한 말씀을 하셔갖고 괜히 책 잡히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시고 통화를 하셔서 오해를 푸실 거면 네. 그렇게 이제 의논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맞아요. 꼭 내가 학원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애청자분들이.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